자,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그 연말정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요 이직과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이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요렇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두 개 직장이 되다 보니까 이직자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 직장에서 회사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직하신 분들의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그러기 전에 요거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가끔 보면 내가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되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말정산을 일단 원칙적으로 회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개인이 하는 거는 특수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세금 계산하는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소득 세금을 계산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 액수는 같은데 일단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직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요. 전 직장을.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입사를 새로 한 겁니다. 그게 하나의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고요. 1년 중에 여러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직장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 걸 이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여기 12월 31일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직이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이 없었고 12월 31일 현재도 직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직이 아닙니다. 이건 퇴사자예요. 그래서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보셔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의 경우에는 이 퇴사할 때 이미 중도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여러 번 하셨어도 어차피 12월 31일 현재에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역시도 퇴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근데 이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우하고는 달라요. 이 경우는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퇴사로 인해서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직과 관련된 연말정산 얘기는 12월 31일 현재 현 직장을 다니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직과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을 크게 나누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직장분을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한다는 건 원칙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직자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직장 소득을 현재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제출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전 직장 것까지 현 직장에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 직장에서 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 직장에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전 직장분을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하는 원칙. 무슨 말이냐면 A 회사를 다니다가 5월 달에 퇴사를 하고요. 10월 달에 B 직장을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A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B 회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 회사에서 받았던 소득과 B 회사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해서 현재 직장인 B 회사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연말정산 방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A 회사의 원천징수증을 B 회사에 제출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B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을 다 통틀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A 회사 소득과
B 회사 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 분리돼서 신고가 됐겠죠. 그래서 다음해 5월 달이 되면 이 개인이 직접 A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B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다가 놓고 두 개를 합해서 종합소득세로 새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다음해 5월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요거는 5월 달쯤 되면은 세무서에서 날라올 거예요. 신고하라고.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현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 퇴사한 A 회사의 소득은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을 건데 얼마나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 있는지를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에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래는 요구하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 해준다기보다는 뭔가 관계가 껄끄러워서 이 근로소득자 분이 여기에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을 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을 안 하는 거죠.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 회사하고 B 회사의 소득이 따로따로 신고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요거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고 나면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 A 회사에서 다녔던 이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홈택스에서 조회하셔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